예,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계속 관계사 공부하고 있는데요. 계속적 용법이라고 조금 특이한 거 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컴마가 있는 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짜고짜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책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의 비교 이렇게 있는데 기술적으로 시험용으로는 알아야 될 포인트는 몇 개만 아시면 되긴 하는데 그렇게만 우리 공부하지 말고요. 이왕 하는 김에 계속적 용법을 왜 쓰는지 그리고 어떨 때 영작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정적 용법은요. 당연히 컴마 없고요. 그냥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해 주는데요. 말 그대로 2번 동그라미인데 보세요. 지칭 범위가 특정한 것으로 한정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사의 개념이 그 의미가 수식을 받아 특정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쉽게 말하면 뒤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돼요. 심하게 다친 한 남자. 그럼 한 남자는 의미가 사실 별로 없죠. 심하게 다쳤다는 어떤 특정한 한 남자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비슷한 내용인데 오른쪽 계속적 용법을 보면요. 컴마가 있고요. 폴이 있고 이제 뒤에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계속적 용법은요. 앞에 있는 I saw Paul 했을 때 Paul 자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앞부분만으로도 문장이 사실 어느 정도 의미가 전달이 된 건데 그럼 뒤에는 왜 썼냐? 그에 대한 추가적 설명을 하나 더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컴마로 살짝 한번 끊고 추가적으로 설명 더 붙인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한정적 용법은 뒤에 있는 내용이 만약에 없다면 앞에 있는 선행사는 사실상 의미가 거의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쓰는 게 계속적 용법이라는 걸 꼭 알아주셔야 실제로 어떨 때 계속적 용법을 쓸지 어떨 때 한정적 용법을 쓸지 글을 쓰는 영작을 할 때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계속적 용법을 보면 선행사가 누구인지는 이미 알고 있다. 즉 그걸로 충분한 어느 정도 의미 전달이 된 거고요. 뒤에는 추가적 정보, 부연 설명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3번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시험으로는 좀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계속적 용법 3번 설명에 보면 문맥에 따라서 and, but, for 등의 접속사를 넣어서 절을 해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접속사를 이용해서 두 문장을 따로따로 끊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겠죠. 사실상 두 개의 별도의 문장을 하나로 문법적으로 연결해 놓은 셈이니까요. 의미가 별개인 걸. 그래서 B를 넘어가 볼게요.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 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1번 보시면 who, 컴마 찍고 who dropped it 이렇게 나오는데 브라이언에게 공을 패스했다는 이미 앞에 있는 문장 하나 나오고 벗으로 문장 끊고 다시 처음부터 문장을 쓰죠. 주어를 he dropped it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별개인 문장의 의미를 진짜 문법적으로도 벗이라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따로따로 두 개로 구분해 쓸 수 있다. 그럼 반대로 하면 한정적 용법에서는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 두 개의 문장을 별도로 구분할 만큼 앞에 있는 부분의 의미가 그렇게 독립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B에도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요.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관계대명사는 그래서 생략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시험으로는 되게 중요한데 우리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일반적으로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약속으로 계속적 용법에서는 생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컴마 찍고 이 부분이 연결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뒤에 중요하다고나 할까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생략해서 함부로 쓰면 시각적으로 어떤 느낌을 주냐면 위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B의 예문에서. 그러면은 Little Women 하고 I've read 이렇게 넘어갈 때 마치 연결된 게 아니라 컴마 때문에 문장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 지금 하나의 문장으로 문법상으로 연결하려고 쓴 거잖아요. 그래서 생략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렇게 쪼개 쓸 수도 있고 생략하지도 않는다는 거 나오고요. D와 CF의 내용은 따로 굳이 설명을 다시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정용법과 계속용법의 얘기와 같기 때문에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진 않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이미 오프라인 수업이나 이런 데서 경험상 학생들이 질문할 때 그럼 접속사를 모르란 얘기입니까? 하면 그건 본인이 적절한 의미를 갖는 거로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도 마찬가지고요. 부연 설명으로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G의 예문 하나를 보면요. 2008년 2008에 그가 graduate 졸업을 했다는 내용 문장이 그걸로만으로 충분히 어떤 의미 전달이 된 거고요. 2008년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붙인 거라서 두 개의 문장이 있는 셈이에요. 원래는 의미상으로는. 그래서 접속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실제 문법적으로도 완전히 분리해서 써도 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실제 연습을 하러 넘어가겠습니다. 예, 문제 풀러 넘어왔고요. 관계사 쓰임에 주의해서 다음 문장의 뜻을 바르게 나타낸 것. 계속적 용법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냐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자, 계속적 용법이죠. 우리 컴마 있고요.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연결했어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a son도 의미가 있는 거고 뒤에 있는 의미는 부연 설명으로 붙인 거다. 그렇다면 A는 아들이 하나뿐이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냐, B에 보면 하나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의미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뒤에 거 신경 쓰지 말아보세요. 앞에 있는 문장만으로도 의미가 전달이 충분히 된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르타는요, 아들이 하나 있다만도 독립적 의미를 전달한 겁니다. 그렇죠? 그 아들이 러시아에 사는 거고요. 그럼 아들은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답은 A. 이해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2번 풀게요. 케이트가 미팅에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앞에 있는 문장, 뒤에 있는 문장이 독립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때 A는 미팅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케이트가 안 와서 화가 났을까요? 그렇죠. 케이트가 안 온 사실도 별도의 의미가 있고 그 내용 전체가 다 사장을 화나게 만든 거예요. 앞에서 설명을 살짝 제가 건너뛰고 넘어온 것 같은데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을 전체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경우입니다. 3번 볼게요. 중간에 껴있는데 학생들 얘기 나오고요. 테스트를 잘 본 학생들이에요. 테스트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콘서트 가는 공짜 티켓을 얻었대요. 자, 그러면 학생들 전부 다 공짜 티켓을 얻었을까? 아니면 오직 몇몇 학생들만 공짜 티켓을 얻었을까? 이러는데요. 요거 좋은 문제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독립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계속적 문법은. 그러면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시험을 전부 다 잘 본 학생들인 거예요. 그 학생들이 콘서트 티켓을 받았고요. 이미 이 학생들은 콘서트 티켓을 전부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은 또 독립적으로 보니까 시험도 다 잘 본 학생들인 거죠. 답은 A번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티켓을 받은 거예요. 공짜 티켓.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시험을 잘 본 거니까요. 자, B번 풀겠습니다. 파란 펜을 풀죠. 독립된 문장을 연결해 주기만 할 겁니다. 풀어볼게요. 일단 이 문장은 그대로 쓰고요. 뒤에는 컴마 찍고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다 받는 which를 쓸 거고요. was careless of you 쓰겠습니다. 뒤에는 안 쓸게요. 2번 풀겠습니다. 레고 세트를 샀대요. 그 레고 세트의 메인 펑션이 이렇게 들어와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레고 세트 샀다는 거는 넣고 그대로 컴마 찍고 소유격이네요. whose로 연결해 주면서 main function 뒤에는 똑같아서 쓰지 않을게요. 3번 풀겠습니다. 칼 마르크스에 관한 아리클을 읽었대요. 그럼 칼 마르크스에 대한 아리클을 읽었는데 뒤에 he가 칼 마르크스죠. 그럼 이 부분이 그대로 내려오고 부연 설명 컴마 찍고 사람이니까 who로 써주고요. was a famous German philosopher 뒤에 똑같이 쓰겠습니다. 4번 풀겠습니다. 카페 베로나에 갔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거기서 나는 제리와 커피를 마셨어요. 자, 이거를 하나로 연결할 건데 그리고 and 이제 필요 없죠. 요거 그대로 쓰면 컴마 찍고 접속사는 이제 필요 없어요. 한 문장으로 되기 때문에 문법상 and 사라지고요. there도 지시대명사 쓸 필요 없습니다. 앞에 있는 베로나를 그냥 지칭해주면 되는데 수식해주면 되는데 거기에서니까 where로 꾸며주면 되고요. I wants는 똑같습니다. 뒤에는 C번 풀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말 받을게요. 위치로 받고요. 의미다 means he was 그렇죠. 문장 다 들어와야 되겠죠? that은 생략돼 있습니다. 여기 that 생략돼 있겠죠? that he was that이 생략돼 있고 he was very angry. 두 번째 풀게요. 자, 뉴욕시티 뒤에 붙어요. where로 거기에서 그런 거기 뉴욕에서 이런 거죠. 나는 봤다. I saw the musical 이렇게 합니다. 자, 3번 풀게요. 위치로 봤고요. 앞에 있는 말 다 그 사실이 만들어요. makes 어떻게 me 나를 목적어 어떻게 나에 대한 설명 목적격보 said 이해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문제 풀겠습니다. 자, D번입니다. 패세지 위에 있는 문단이 It's about Nobel Foundation, 노벨 재단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노벨 재단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노벨 재단은 그러면은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로 봤고요. found가 설립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럼 수동태로 써야겠죠. 설립되었다. was found did입니다. find의 과거형 found 아니에요. 설립하다는 다른 단어입니다. 자, 이 파운데이션의 아이디어가 in the last will Alfred Nobel 노벨의 마지막 어떤 유언 같은 거죠. 그 유언에 있었는데 다이너마이트의 발명가인 셈이죠. 자, 그래서 누가 앞에 있는 알프레드 노벨이 그러면 who로 봤고요. was 관사가 있어야겠죠. The inventor of dynamite 이러면 되겠네요. 위에 내용은 읽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뭐 이미 아시는 유명한 내용이라. 그래머인 리딩 볼게요. A 풀겠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메인 트레이트 그 뒤에 아프리칸 엘리펀트에 관한 주요한 위협이 purchase가 되고 있어요. 이게 밀렵꾼들이거든요. 밀렵꾼들로부터 이런 위협이 나오고 있어요. 뒤에 보면 elephant ivory 그 상아거든요. 코끼리의 상아를 찾아다니는 밀렵꾼들 얘기죠. 그럼 앞에 있는 밀렵꾼들을 부연 설명해 주니까 사람이니까 who로 연결해 주면 되고요. 세 번째 줄 끝에서 붙었고요. 이러한 criminal acts, 범죄 행위들은 오늘날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 앞에 있는 criminal act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니까 위치로 가겠네요. B번 풀러가겠습니다. 밑줄 친 A 문장을 관계사를 이용해 다시 쓰라 그러는데
고쳐만 볼게요. 다시 쓰진 않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one possible solution is urban farming 한 문장, 그 다음에 and if부터 as local as possible까지 두 문장이 있는데요. 중간 연결 부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음식을 가능한 한 어떤 지역에 특성화되도록 만들어 줄 거다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urban farming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접속사 이제 필요 없죠. 바꿀 건데 접속사 필요 없어. and 사라지고요.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줘야 되니까 it을 뭐로? 사람이 아니죠. 위치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A와 B가 가리키는 것을 우리말로 찾아 쓰래요. 내용을 봅시다. urban farm이요. 우리가 사는 곳 바로 근처에 있대요. 그것은 거리를 감소시키는데 음식이 must travel 유통되어야만 하는 거리를 감소시켜준대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특정한 단어를 받았다고 하긴 어렵고요. 앞에 있는 내용 전체를 다 받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기서 한국말로 쓰진 않겠습니다만 A가 가리키는 바는 얘는 제가 형광펜으로 칠한 내용이에요. 앞문장 전체입니다. 앞문장 전체고요. 그 다음에 B번 보면요. 또 다른 B번 윗줄 또 다른 베네핏이 하나 있는데요. Add green space to cities. 그 녹지를요. 도시에다가 추가해주는 그러니까 녹지를 만들어주는 역할 좋은 점이 있어요. 이것은 peaceful places를 만들어줘요. 그럼 앞에 있는 것도 특정한 한 단어를 지칭했다기보다요. 물론 green spaces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그거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 분명히 있으리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거는 문법상 좀 어려운 게 create에 s가 붙어 있어요. 이 말은 즉슨 얘가 3인칭 단수 취급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green spaces를 받으면 복수가 돼버리니까 여기선 이게 안 됩니다. 그럼 그거 말고 다른 차선책을 본다면 이 내용 전체를 받는다고 말이 되겠죠. 그것이 녹지를 여기서 그것이라 하면은 그 지금 말하는 urban farming 하는 거 말하겠죠. 도시농장. 이것이 녹지를 도시에 만들어주는 그 내용 전체를 받아야 되니까 요거는 색깔을 달리해서 요 내용 전체가 위치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달고야 빨간 퀘스천을 풀 것 같은데요. 일단 읽어보고 하나 찾아봅시다. urban farming의 장점. 좀 전에 읽었죠. 운송거리 단축이 있었고요. 도심의 휴식 구간, 그린 스페이스 만드는 것도 있었네요. 공교롭게도. 그러면 답이 3번, 경제적 이득 얘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속적 용법 공부를 해봤고요. 시험용으로는 나중에 특정 포인트가 있어요. 계속적 용법. 근데 그거는 따로 연습을 하면 되는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용으로 이렇게 포인트만 연습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한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계속적 용법을 시험용으로만 공부하지 말고요. 우리 영작하고 글을 쓸 때 스스로 본인이 어떨 때는 계속적 용법 쓸지 어떨 때는 한정적 용법을 쓸지 선택해서 이해하고 쓸 수 있도록 공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시간에 보죠.